우리나라에 드디어 글로벌 호크가 도입됩니다. 이건 공군의 희소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벌 호크는 인공위성이 한 대도 없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이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기종의 정찰 자산입니다. 이 글로벌 호크는 전 세계에서 몇 개 국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걸 가지게 되면은 물론 제일 긴장하는 것은 북한이겠지만 유사시에는 다른 나라도 쳐다볼 수가 있겠죠. 가까이 날리면 됩니다. 그리고 F-35 이 기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들어와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전력화 과정이나 또는 도입 사실, 언제 몇 대가 어떻게 들어왔다 이런 것 전부 다가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수기종이라서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한국모함이 진수가 된다든지 또는 새로운 함정이 도입된다든지 때로는 잠수함이 진수를 할 때도 국가적 행사가 열립니다. 박수치고 샴페인 터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하고 주변 국가에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 억지력을 홍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앞으로 우습게 보지 마라. 그것이 국가 전략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F-35 같은 정말 끝내주는 기종이 스텔스기가 들어왔음에도 그리고 끝내주는 정찰자산 글로벌 호크가 들어왔음에도 쉬쉬하고 비밀리에 입 닫고 있을까요? 김정은이 눈치 보기입니다. 김정은이가 F-35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파르르 떨었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야단을 치니까 이걸 가져와도 공개적인 행사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런 게 나라입니까? 이건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 없는 이상한 행위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군 당국이 곧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관련 내용을 모두 몽땅 비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호크 도입 관련 행사는 물론 인도 날짜까지 아무것도 밝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방침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F-35A 도입에 이어 정찰기 도입에서도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 1호기는 당초 17일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상 상황 등으로 조금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런 변명을 합니다.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글로벌 호크 한국 도착을 알리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감시 정찰 자산이라는 은밀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시 정찰 자산이 아닌 F-35는 왜 그래 쉬쉬하고 있습니까? 군 안팎에서는 또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글로벌 호크 관련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저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km 이상 뜹니다. 그리고 그 고고도에서 레이더 및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이용해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설픈 인공위성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또 무인기입니다. 그리고 오래 채공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이상 채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전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전 반경이 무려 3000km입니다. 24시간 한반도 전역을 감시합니다. 3000km면 이 휴전선을 몇 차례 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북 감시망이 촘촘해지고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북한 모르게 하자. 물론 감시 정찰 자산이라서 북한 모르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긴 하네요. 그런데요. 그거는 비행기가 뜰 때 이야기입니다. 떠가지고 북한이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그래야죠. 그 뜨는데 여기 어디 있다고 말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격추당할 텐데. 그거는 비밀리에 하는 겁니다. 원래가. 그리고 감시 정찰 자산이 아닌 F-35A는 왜 그래 아직까지 쉬쉬하고 있습니까? 글로벌 호크 도입 이거는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했던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이거 도입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이거 돈 있다고 돈 준다고 파는 물건도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이거 한 대 팔면 관련 정보 기술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팝니다. 잘 안 팝니다. 이게 무려 10년 가까이
애를 쓰고 공을 들여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귀중한 정찰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걸 총 4대를 들여오는데요. 4대면은 이 정찰 자산이 그렇습니다. 2대 대 2대가 교대할 수도 있고 하나 뜨고 3대가 교대할 수 있고 이렇게 작전 능력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4대면은 괜찮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4대면은 적어도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군사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걸 그렇게 잘 활용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군으로서는 다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군은 스텔스 전투기 F-35A 관련 사항도 함구하고 입을 꽉 다물고 전력화 역시 비공개로 하지만 지난 3월 첫 인수식은 그냥 보도자료 한 장은 냈습니다. 이번에는 그 보도자료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공군은 F-35A의 전력화 행사를 17일 오전 청주기지에서 이것도 비공개로 열 예정입니다. 공군 진짜 신 안 나겠습니다. 참 슬프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현실입니다. 왜? 북한에서는 핵무기까지 개발하면서 저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홍보하고 난리가 나 있는데 우리는 재래식 무기 들여오면서 북한 눈치를 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 총리였던 네임 체인벌린입니다. 이 네임 체인벌린 총리가 군중 앞에서 한 장의 문서를 막 흔들고 있죠. 요 문서입니다. 저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1938년 9월 30일자 찍은 사진입니다. 네임 체인벌린 총리가 자기하고 히틀러하고 사이에 서명을 했다. 독일 총통하고 영국 총리 자신의 서명을 한 미넨 협정 조인서입니다. 이게 체인벌린은 체코슬로바키아에 독일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수데텐 지역을 독일에 넘겨주는 대가로 유럽을 전쟁에서 구했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드디어 항구적인 피해가 왔다. 절대로 독일은 그거 먹고 떨어져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서 봐라. 서명했지 않느냐. 이 서명은 유효하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해에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면 흔들었던 협정서는 뭐가 됩니까? 막 흔들고 있는 저거 휴지 쪼가리가 되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미넨 협정은 어떤 평화로도 평화면 된다. 어떤 종류의 평화로도 평화면 좋은 거다. 지금 문재인 평화 해놨죠. 평화는 좋은 거다. 이런 평화 맹신주의는 이렇게 쫄딱 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려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 참화, 이런 거는 문서나 평화선언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북한이 뭐 문서에 서명했다. 지금 벌써 휴지 쪼가리 다 돼가죠. 9.19 남북 군사 합의서 이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측 국방부 수장이 서명한 9.19 합의 핵심은 육군이든 해군이든 공군이든 육해공 완충교육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문서였습니다. 그게 사인하는 장면이 텔레비로 생중계되다시피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켜지고 있나요? 문재인은 방북 뒤 대국민 보고서에서 아주 기쁜 듯한 아주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결실을 본 것은 군사 합의 분야입니다. 군사 분야 합의입니다.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것은 사실상의 남북 불가침 협정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다 하면서 이 합의를 지켜세웠습니다. 그때 그랬죠. 이거는 진짜로 불가침 협정이자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다. 안 떠들은 언론이 없습니다. 다 받아 썼습니다. 한술 더 떠서 일부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전문가가 어디 그리 많은지 막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실현된 만큼 북한과 평화협정도 서둘러 체결하자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이번에 문재인이 국민과의 대화라는 텔레비에 나와서도 이것 떠들고 있대요. 전쟁 없는 한반도 실현됐다. 그로부터 1년 만에 합의는 폐기되다시피 했습니다. 김정은이는 연평도 포격 도발 9주년인 11월 23일 서해 청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쾅쾅 쐈습니다. 지휘했습니다. 이건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파기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가 이거 쪽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유감을 표명한 지 딱 5해 만에 이번엔 초대형 방사포를 확 갈겨버렸습니다. 김정은이 하여튼 9.19 군사합의에서 이렇게 눈에 띕니까 이야기가. 또 연말 시한부를 거론하면서 동창리 발사장에서 대륙간 탄도탄용 엔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강도 도발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과도한 저자세, 비굴한 저자세로 합의를 유지시키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창린도 도발이나 동창리 엔진 시험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북한이 발표한 뒤에야 공개한 것부터가 좀 이상한 모양새입니다. 북한을 자극할까봐 신경 쓰는 기세도 역력합니다. 초대형 방사포 도발 직후 군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구타한다, 이런声明이 당연히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7줄짜리 대북 입장문을 발표한 게 전부입니다. 그 내용도 북한의 합의 위반과 도발에 대한 사전 경고와 사과 요구 없이, 그런 거 일체 없이 유감 표명과 긴장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로써 9.19 군사합의는 끝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도 못했습니다. 동창리 엔진 시험에 대해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와대가 핵폭탄을 얻어 터져 맞아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겠죠.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저자세가 해도 너무한다는 성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위장평화 노름에 이용됐다는 비판이 두려워서 문재인 정부가 벌벌 기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이 무시하고 모멸하고 청와대의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 그래도 대북 유화 정책과 검과 옥조로 여겼던 9.19 군사합의만큼은 유지해야 된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거 문재인 정권이 이런 위기의식을 가져도 됩니까? 이미 상대는 다 하겨버렸는데, 다 하기고 그냥 붕붕 쏴야 되는데, 이게 진실을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진실은 절대 못 피해갑니다. 김정은이 해안포 사격은 9.19 군사합의 끝났다 이겁니다. 북한 내부 군부한테 이제 군사합의 지킬 필요 없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동창리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하는 거, 저거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거대한 도발 아닙니까? 그러면서 김정은이는 9.19 군사합의를 위배한 것은 F-35를 들여온 남측의 책임이 있다 하고 남한한테 뒤집어 씌울 준비를 잘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언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한한테 다 뒤집어 씌워라.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인내하겠다. 이거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야기한 겁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억지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한심한 소리들만 해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심하게 굴면 김정은의 간땡이는 더 커집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올 겁니다. 이미 나왔지만 더 튀어나올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가 추가적인 더 강력한 도발을 할 수 있는 빌미만 줍니다. 아무리 강하게 나가도 청와대의 겁먹은 개는 꼬리만 말고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원인 제공을 우리가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호크 도입, F-35 도입 이런 데 대해서 적어도 다른 나라에서 하는 수준의 그런 정도의 행사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9.19 군사합의 계속 어기면 그거 파기할 수밖에 없다. 이미 파기되다시피 했지만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더 이상 도발하지 마라. 이번에 한 번 더 도발하면 그거는 파기되는 걸로 보겠다 하고 글로벌 호크 가져왔잖아요. 글로벌 호크로 다 쳐다봐 버려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면 북한 꼼짝 못합니다. 원래 센 척하는 놈한테는 더 세게 나가버리면 잭소리도 못합니다. 그게 건달 세계나 남북한 관계나 똑같습니다. 옛날에 도끼발행 사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련나무를 찍어 없애버리니까 북한은 잭소리도 못하잖아요.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짜 평화와 북합,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인 가짜 평화와 김정은 눈치 보기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삽니다. RMB 뉴스 정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에러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노란 딱지와 더불어 계정이 폭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계정 폭파를 대비해서 새로운 계정, 예비 계정을 준비했습니다. 노란 딱지의 홍수와 대깨문들의 집단적 고의적 신고로 때로 몰려가서 신고를 합니다. 혹시 계정이 폭파될지도 모르니
계정을 하나 더 미리 만들어 놓으라는 구독자님들의 충고, 댓글에 따른 충고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예비 계정의 이름은 정광용의 R&B 영웅시대이며 새로운 계정의 주소는 아래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고 가셔서 구독을 한 번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파 유튜브 채널은 노란 딱지 홍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을 일단 올리면 거의 대부분 모두 일단 노란 딱지가 다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의 자율구독료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율구독료 구자는 지금 여기 영상에서 나오는 바와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